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오늘은 쿠팡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강에서 찍었던 콘텐츠가 저는 그때 얘기하고자 한 거는 쿠팡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저는 트레이더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크루드오일, 골드, 항생 이런 선물 종목들을 거래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힘들었던 시절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쿠팡 플렉스라는 배송 알바를 좀 했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썰을 풀었는데, 트레이더로서의 티라노가 아니라 그 쿠팡 플렉스를 했던 거에 오히려 관심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그래서 쿠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구나, 그러면은 내가 쿠팡 얘기를 조금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트레이딩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트레이딩의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벌자거든요. 근데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트레이딩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채널을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업에 대한 개념 중에 오늘 해서 오늘 돈이 바로 나오는 거, 물론 바로 나오진 않아요. 2주가 있어야 돼. 근데 아무튼 오늘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개념으로 이 쿠팡 플렉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외에도 뭐 유튜브에 대한 내용, 블로그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쿠팡 플렉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이 엄청나게 힘든 하락장이었어요. 뭘 사도, 어떤 종목을 사도 오르지 않고 계속 진짜 몇 달 동안 내리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한 1월부터 6월 정도까지 한 반년 정도 제가 거래를 왕창 말아먹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서 짧게 수익도 나고 손실에 대한 복구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심각한 하락장을 겪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바를 해야겠다. 왜냐하면은 나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트레이딩 외에는 전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작년에는 나는 트레이더는 트레이딩으로서 돈을 버는 게 옳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다른 외부 활동을 일절 거의 하지 않고 트레이딩으로서만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은 또 작년에 장이 그랬던 거지. 그래서 외부 활동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게 정당하게 남들 피해주지 말고 돈을 벌자. 그러면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일단은 내가 그렇다고 어디 직장에 들어갈 건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갈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그래서 알바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그 생각이 막연했다? 뭘 하지? 어떤 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까? 이런 구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약간 막연했어요. 나한테는 집이랑 차를 유지하기 위한 생계수단이 필요한데 어떤 걸 할까? 일단 한번 둘러보자는 거였지. 쇼핑하듯이 어떤 알바가 있는지 좀 보고 어떤 게 나한테 잘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시기였어. 그래서 알바문에 들어가가지고 쭉 내려서 보는데 이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원할 때 출근해서 하는 만큼 받아가자. 그때 당시에, 지금 어떻게 광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쿠팡의 캐치프라이즈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멘트에 좀 솔깃하더라고.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당장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알바를 하려고 하지만 이 일을 영원히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맞춰서 출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밤을 샐 수도 있고, 밤을 새서 잠을 자다 보면 다음날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많아요. 지금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날은 조금 일찍 컨디션이 괜찮은 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컨디션 같은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일을 한다? 이거는 또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출근 시간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출근을 해서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해당 업장에 피해를 끼치게 되면 그거는 약간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괜찮고 시간이 괜찮을 때 할 수 있을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그런 쿠팡의 캐치프라이스를 만난 거죠. 그거를 만나서 원할 때 출근해서 하는 만큼 가져간다? 괜찮잖아. 그렇게 처음에 알바몬에서 보게 돼서 관심이 생겨서, 아무래도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저한테 이게 주변에서 쿠팡을 한다 그러면은 봐봐, 조금 이미지가 그래. 만약에 내가 얘기한다? 야, 나 요즘 그 매출이 좀 안 좋아서 혹은 트레이딩이 잘 안 돼서 나 쿠팡 뛰어, 그러면은 불쌍한 시선으로 본단 말이야. 안 됐다,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도 조금 그렇고, 물론 이제 그거를 하는 사람을 비하하려는 목적은 아니야. 나도 쿠팡을 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주변에서 많이 한다는 소식도 못 들어봤고 생소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했어요.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영상 통해가지고 브이로그도 보고 막 엄청 많이 찾아봤어.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거 같아요. 처음에 그 모집을 보고서 흥미는 생겼어, 내가.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형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실 거야. 회사도 다니고 직장도 있고 뭐 심지어 처자식도 있어. 근데 부수입은 얻고 싶어. 근데 언제 어떻게 하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 상황에서 저랑 똑같이 쿠팡 플렉스에 대한 광고를 보고 오, 이런 게 있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내 발로 거기에 가는 것까지가 힘들었어요. 사실 그 다음은 뭐 스무스했어. 그냥 이거 출퇴근 찍으세요, 네 찍고, 이거 갖고 가세요, 네 갖고 가, 이거 분류해가지고 차에 대충 실으세요, 네 싣고, 이거 갖다주고 그냥 퇴근하시면 돼요, 네, 그러고 갖다주고 퇴근했어. 여기는 오히려 업무적인 부분은 너무 쉽단 말이에요. 너무 쉽고, 제가 제일 장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람 치댈 일이 없어요. 그게 대단한 장점이야. 그래서 그 한 고비만 넘어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은 있는데 거기 가는 게 조금 두렵잖아요. 내가 해도 되나, 나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초보자들한테 물량을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아요. 저 처음 갔을 때 20몇 개 받았던 것 같아. 요거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내일 오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 그래가지고 막상 가면은 가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 저 같은 경우는 또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야간장을 보잖아. 미국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미국장을 보는데 썸머타임 아닐 때는 11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6시에 끝난단 말이야. 사실 내 일이랄 거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시장을 모니터링 하는 거밖에 없는데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게 낫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하면서 바람도 좀 쐬고 사람도 좀 만나고, 그렇다고 막 사람 엄청 많은 데 가서 만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사회적인 교류, 이거를 좀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업무 신청을 해서 첫 출근하기가 제일 힘들다 그랬잖아. 이 벽만 넘으면요, 사실 저는 지금도 쿠팡플렉스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고,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알바를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권해주고 싶을 정도로 괜찮아요. 물론 여건은 좀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쓰기도 하고 뭐 수나도 조금 있어야 되고, 제가 전에 할 때는 소나타로 했는데 살짝 부족함을 느꼈어요. 뭐 그런 게 조금 받쳐줘야겠지만, 그게 된다면은 일단은 자차로 하는 배송이기 때문에 자차가 있어야 돼. 자차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출근을 하고 나면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사람 치댈 일이 없다. 이거 처음에만 조금 그 관리자분이 오셔가지고 알려주는 거지, 그 다음부터 그냥 출근 그냥 내가 찍고 가서 나한테 맡겨진 롤테이너 끌고 와가지고 알아서 분류하고 알아서 차에 싣고 알아서 나가가지고 알아서 배송하고 현장에서 그냥 퇴근하면 돼요. 마지막 배송 찍고 그냥 퇴근하면 돼. 뭐 상사 이런 개념도 없어가지고 뭐 출근했으면 출근했다고 인사할 필요도 없고 퇴근하면 퇴근한다고 인사할 필요도 없고. 물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그 관리해주시는 분께 저 출근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근할 때도 저 퇴근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뭐 요런 문자는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나는 기계가 아니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리자분도 기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최소한의 인사와 교류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사회성에도 도움이 되고, 제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거든요. 맨날 방구석에서 모니터만 쳐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회성에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한테도 기왕이면은 똑같이 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이런 거 잘 안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하면은 얼마나, 뭐 인사 한번 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좀 신경이 좀 쓰일 거 아니에요. 뭐 좋은 게 있으면 물량이 조금 더 떨어지면은 나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를 지키면서 하다 보니까 뭐 얘기가 많이 샜는데, 일단은 혼자서 하는 거라서 사람 치댈 일이 없어서 좋았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우울 증세나 공황장애 증세도 살짝 있어서 뭐 병원을 다닐 정도로 심각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증세가 살짝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교류만 하면서 이제 그 형님들이랑 뭐 오늘 저는 몇 개 받았다, 몇 개 받으셨냐, 거기 특정 구역 어디 되게 힘들지 않냐, 어떻게 하시냐, 그냥 하면 돼, 뭐 그러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교류하고, 그런 것도 재밌었고, 복지랄까?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면은 자판기가 하나 있어. 거기 가면은 포카리 스웨트 300원에 팔거든요. 그럼 그거 3캔 뽑아. 그게 제일 복지고, 그거 말고 딱히 복지는 없어. 근데 그 포카리 스웨트도 맨날 품절이야.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냥 2리터 페트병에다가 생수를 하나를 풀로 받아가지고 그냥 차에 놓고 다녔어. 그리고 2리터 그냥 통째로 먹었어. 뭐 컵에 딸고 언제 그러고 앉아있어. 그냥 먹고. 근데 배송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니까 그 2리터 거의 하루 이틀이면 다 먹어요. 그런 식으로 했었고. 안 좋은 점이랄까? 안 좋은 점은 주변의 시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나 요즘 쿠팡 뛰어 그러면은 이걸 본업으로 인식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부업으로 인식을 하면서도 너 요즘 힘들구나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물론 힘든 건 맞아. 근데 이게 내가 무너질 정도로 힘든 건 아니거든. 그냥 용돈 조금 더 벌라고 하는 거잖아.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알바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새끼 한 개라도 좋은 거 먹이려고 아니면은 뭐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여자친구 선물해 주려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주변의 인식이 조금 그렇게 떨어지더라고. 그 외에 특별히 단점이랄까? 저는 좋은 게 더 많았어가지고 오히려 건강했고 드라이브도 좀 되고 진짜 그 바람 쐬면서 달리면은 새벽에 기분이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은 편이야. 좋았던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땀 흘려서 버는 돈이 진짜 값지잖아. 저 같은 경우는 또 트레이딩을 오래 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 씀씀이가 제법 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그랬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날 번 게 한 4만 원인가? 됐어. 근데 내가 그날 자고 일어났는데 고기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혼고기라고 하죠. 저 혼자 고기를 먹으러 갔거든요. 집 앞으로. 그래서 삼겹살 2인분, 냉면 하나 이렇게 시켜서 먹었는데 얼마나 왔더라? 38,000원인가? 아닌데? 16,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 고기가. 아 그럼 맞네 38,000원. 그래서 그거 먹고 나니까 약간 현타 오는 거야. 나 일해가지고 4만원 남짓 벌었는데 나 고기 먹고 싶다고 그거 쓰니까 이거 왠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나잖아. 근데 평소에는 진짜 그 정도 돈은 아무 그 거리낌 없이 썼었거든? 씀씀이가 제법 큰 편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물리적인 치료가 좀 되더라고.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소비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돈에 대해서 조금 소중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돈을 다루는 직업이지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더 돈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정도 돈은 내가 손절 한 번 하면은 나가는 돈이거든. 수수료로 뱉을 때도 있어요. 그 정도 돈은. 그래서 평소에 씀씀이에 대해서 상당히 무뎌져 있는데 이런 경제 감각에 대해서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 쿠팡 해가지고 얼마 벌었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 엄청난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벌면은 행복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한 300만원 벌면은 괜찮겠다. 그냥 나의 순수 소비로만 300만원 정도 소비하면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목표를 트레이딩 시드로 한 달에 200만원, 쿠팡 플렉스로 100만원을 목표로 잡고 트레이딩 시드 4천만원으로 5% 수익률 목표죠. 그러니까 200만원 정도는 그냥 내 실력이면 손쉽게 벌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쿠팡으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근데 이게 제가 매일 출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거의. 왜냐면 나는 이게 본업이 아니니까 설렁설렁 해가지고 100만원, 100만원 조금 안 되게 벌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했을 때.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조금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어플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도 센터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비닐 한 봉다리에 650원 주더라고. 이런 거 그 쿠팡 달랑달랑 비닐 있잖아. 이거 하나 배송하면은 650원 주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한 10개 정도 배송하면은 6,500원? 그리고 박스가 900원이었나? 95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집 주고 나서 또 이동에서도 다른 동마다 하나씩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역마다 다 다른 거지만 집마다 하나씩 있어. 동마다 하나씩 있어. 그러면은 나는 1동에서 비닐 한 개 주고 운전해서 다시 2동 앞에 가가지고 2동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비닐 한 개 주고 그러면 이 시간이 그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엄청 신경이 쓰여요. 자꾸 나 탈라 그러면은 꼭대기가 있고 그러면은 한 봉다리 주는데 저는 뭐 3분 4분? 왜냐면 난 초보니까 처음 했으니까 같은 단지 안에서 1시간을 하면은 한 15개 돌리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650원 준다 그랬지. 15개 돌리면은 한 9천 몇백 원이에요. 거의 사실 최저시급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가솔린 차를 타신다. 휘발유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유류비도 나와. 그리고 차가 감가상각되는 것도 신경을 아주 안 쓸 수는 없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거의 최저시급급의 돈을 받는다. 근데 이것도 요령이 생기면은 조금 더 나아져요. 뭐냐면은 스킬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 가령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한 단지를 돌더라도 이제 꾸준히 가다 보면 가던 대로 배차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도는 나름의 노선도 생기고 왜냐면 처음에 길 헷갈려요. 아무리 이거 티맵이나 이런 거 보고 다녀도 헷갈리거든. 근데 나름대로 길도 좀 찾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딱딱딱
배송을 해야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눌러놓고 옆에 갔다가 뭐 온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로 시간을 단축을 하면서 그 맛이 있어. 기록을 단축하는 맛이 있어. 기록을 단축하면 결국에 내가 받는 돈도 늘어나는 거거든. 그것도 좀 재미있었고, 나중에 이제 신선 배송 같은 거 하시다 보면 그 로켓프레쉬 아시죠? 그 신선 박스라고 하잖아. 이렇게 로켓프레쉬 박스, 그거를 배송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비닐봉다리 딸랑딸랑 배송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한 집에서 2개, 3개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동에서 뭐 진짜 10개씩 시키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 대비 돈으로 하면은 비닐봉지 딸랑딸랑 하는 것보다 그런 신선 배송이 훨씬 낫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조금 더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아무튼 간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얼마 버는지 궁금하실 텐데, 최저시급 정도는 번다. 유류비 제외하고. 근데 여기서 숙련이 되다 보면은 진짜 제가 봤을 때 되게 잘하시는 형님들은 1시간 만에 30개 40개 배송하는 형님들도 있었어요. 대단하지. 그러면은 이거 그냥 단가 제일 낮은 650원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곱하기 40 하면은 24,000원 버는 거야. 유류비 제외하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몸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에이스 취급을 받죠. 근데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내가 20개 정도는 쉬운 것 같아. 저도 20개는 돌거든요. 3분의 하나 꼴이잖아. 그 정도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맨날 의자에만 앉아있으니까 몸이 쓰레기란 말이에요. 배 나오고 뚱뚱하고 잘 못 뛰고. 근데도 나도 3분의 하나는 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애기 엄마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아저씨들도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다. 뭐 어리고 젊으면 더 잘하겠죠. 체력이 좋으니까. 그죠? 그래도 최저시급은 나오고 하는 거에 따라서 더 잘 벌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때는 소나타를 운용을 했지만 지금은 제네시스 전기차, 지금은 전기차를 운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름 유류비에 대한 걱정도 좀 많이 없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차가 어느 급이면 좋을까요?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배송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거는 산타페 아니면은 뭐 소렌토 이런 게 아니라 레이가 왔다다. 왜냐면은 또 구석구석 들어갈 일이 많단 말이에요. 골목골목 들어가야 될 때도 많고, 주차 공간이 협소한 데도 되게 많고. 근데 차가 크면은 많이 적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런데 주차하기가 영 쉽지가 않다. 레이 같은 경우는 그 쫙 이제 칸이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소나타로도 잘 돌았거든요. 물론 이제 아쉬움은 있었어요. 뭐 아반떼로 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 차로 괜찮을까? 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마시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센터에 가는 거, 첫 출근하는 것까지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출근만 하면은 된다. 어떻게든 다 돼요. 만약에 안 되면 거기 관리자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 이거 안 실리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주세요. 그 빼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되는 만큼만 하면은 된다. 저는 그래서 뭐 야간에 한 1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퇴근하면 한 6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5만원 언저리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 20일 정도 출근을 했나봐요. 100만원 받았으니까. 뭐 그거보다 덜 출근하면 덜 받는 거고, 더 하면 더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거의 전업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주간 야간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너 쉬시고. 그리고 또 쿠팡뿐만이 아니라 배송 알바가 많아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오늘 회도 있었고, 정육강 런즈, 카카오 피커, 디버 이런 것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해본 거는 오늘 회를 해봤고, 또 세탁 특공대도 제가 관심은 갖고 있어요. 지금도 관심은 갖고 있거든. 그래서 언제 이거를 찍을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는 브이로그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조금 횡설수설한 것 같기는 한데 잘 편집이 되겠죠? 우리 편집자가 잘 편집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은 쿠팡에 대한 또 다른 얘기들과 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티러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